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브이로그도 계속 찍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계속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제 사주 썰인데요. 요새 사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는 엄청 유명한 사주 모세여가지고 제가 사주 봤던 것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좀 저한테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사주 콘텐츠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주, 자미두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미신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고 막 했었는데 어디가 유명한지 어디가 잘 보는지 그런 걸 잘 모르다가 제가 몽골 여행에 가면서 알게 된 언니들이 알려준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대면 사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봤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던 포인트들 한번 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좀 보면서 할 거고요. 일단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죠. 일 쉬면서 하고 싶은 거 준비하면서 또 그렇다고 아예 노는 건 또 아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의 사주를 한번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는 00년생이고요. 용띠예요. 그래서 이 용띠는 삼재가 이제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어쩐지 제가 올해 이제 삼재가 다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 3년간, 3, 4년간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00년생들 19학번들은 알겠지만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진로 고민 이슈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이슈도 좀 있었고 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다 삼재여서 그랬구나. 그거는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재는 다 지나갔고 딱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주를 보려고 이제 적자마자 사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진짜 유명한 센 사주다. 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센사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요새는 21세기니까 사주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사주학 자체에서는 음적인 나무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오행이다 라고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물 그리고 불 이 두 기운이 꼭 필요하대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물도 없고 불도 없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치우쳐져 있는 사주죠. 보통 사주에서 5가지 오행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면 좋다가 기본적인 이론인데 저는 그 중에 2개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단 1개도 없어요. 그게 있어야 좋다는데 저는 없어요. 대신에 제가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땅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습기를 머금은 땅은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뿌리는 내리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양분을 얻기 위한 화가 아예 없는 거죠. 화기운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딱딱딱 설명을 해주셨고 흙에 뿌리는 잘 내리고 사는데 그걸 이렇게 잘 살수록 도와주는 기운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머리도 좋고 또 돈도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관이랑 관제가 모두 엄청 센 여잔데 이거를 잘 쓰려면 내 사주의 그런 기운 자체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저는 몇 개가 빠져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을 바깥에서 이제 얻어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진로, 그다음에 연애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다른 건 좀 생략하고 진로랑 연애 이쪽에서만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결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관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 같은 경우는 관은 여자한테 남자를 뜻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업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했던 건 아니니까 좋은 남편을 말하는 건데 제가 관이 좀 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가 많다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은 아주 늦게 해라. 기본이 35은 넘어서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30이 넘었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저한테 토끼띠는 절대 연애도 하지 말고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연애도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끼띠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올해부터 재물은 그다음에 만나고 있던 사람이 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운이래요. 그래서
뭐 일이 바뀌거나 뭐 이동을 한다거나 뭐 등등등 제가 변할 수 있는 모든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이별을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그 사람이랑 먼 미래를 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혼란스럽고 또 변화되는 이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지 걔한테 다 넘어가가지고 마음을 다 주고 막 너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하고 나면 너한테 남는 게 없다. 너만 상처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너무 의미심장했던 건 제가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났는데 그 띠랑 일단 애당초 그분의 띠랑 저의 띠랑은 안 맞는다. 근데 이제 띠궁합은 요새는 많이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띠가 아예 애당초 맞지를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뭐 5살, 6살 차이 나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부딪혀서 와장창 완전 깨져버리거나 아니면은 막 원진 뭐 이런 거 원진이나 귀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막 깨붓깨붓하고 자꾸 생각나고 눈에 안 보이면 또 보고 싶은 것 같은데 보면 또 화가 나는 이런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냥 5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랑은 띠적으로 궁합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 사주에 그러니까 남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들이 많대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늘 조심해야 된다. 특히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저의 능력이나 저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돈 자랑, 그다음에 뭐 내가 잘 나가는 거 자랑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애당초 연애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 친구로만 지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모두 다 연애 상대로 보지 마라. 그냥 무조건 친구만 한다라고 보고 그니까 그 당시 만나던 분도 얘랑 뭐 결혼을 해야겠다. 뭐 얘랑 뭐 오래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친구로 쭉 보다가 얘가 하는 거 봐서 그리고 내가 커리어가 좀 잡히는 걸 봐서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그거 30살, 31살 이후부터 좀 진지하게 얘랑 잘해볼지 말지를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어차피 그러니까 길게 연애할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아마 너무 그 사람한테 빠질 거라고 보고 싶고 막 홀려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유독 제가 다른 연애를 했을 때보다 더 너무 좋아했고 더 막 쩔쩔매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애당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같이 갔던 언니랑 저랑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고민한 게 있었어요. 맨날 이렇게 인생이 외로운 것 같고 좀 적적하고 막 이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절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녀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런 건 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절에 들어갈 때도 사주를 보고 이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어차피 너는 널 보고 스님도 파괴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매력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절대 너는 절에 들어간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살면서 막 누가 대시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막 엄청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잘 없었어서 저는 체감을 잘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3년간은 연애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3년을 넘어서도 이게 남자랑 애당초 막 연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막 안 갖는 게 좋기는 한데 제가 그때 만나던 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여사친 많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 사람 친구가 많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사람 친구가 많다까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었거든요. 저의 남사친의 명수보다 그분이 여사친의 명수가 좀 더 많은? 근데 그거는 저는 제가 만날 때는 뭔가 직업적인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 그 사람 여사친 많을 건데 그 여사친 중에서 나랑 비슷한 여자가 있을 거다. 분명히 있다. 너랑 팔자 비슷하고 너랑 비슷한 애가 하나 있는데 하필 그 애랑 그다음에 그 만나던 사람이랑 뭐 저랑 그 사람 다른 여자 사람 친구가 똑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남자랑 그 다른 여자랑도 똑같이 합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그 남자가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은 뭐 딴 여자랑 놀아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도 걔한테 막 왜 그래 뭐해 저쩌고저쩌고 잔소리하고 매달리고 하지 말고 똑같이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뭐 이렇게 저는 약간 눈눈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 저 사람이 나 싫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막 나도 마찬가지로 쟤한테 뭐 똑같이 뭐 해야겠다 이런 깜냥이 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애당초 거리를 좀 둔 채로,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고 거리를 둔 채로 만나야지, 안 그러면 너 엄청 상처받고 엄청 힘들다. 그래서 그때도 왜냐면 잘 만나고 있고 저는 성향이 저랑 비슷한 분을 만났고 취향이 비슷한 분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만족스럽게 잘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 내용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지금 당장 내가 느껴지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애 얘기를 좀 했으니까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KBS 카메라 테스트를 본 날 있잖아요. 그때 본 날에 제가 아마 이제 브이로그에도 막 꽃 받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그 만났던 분이랑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찍은 거였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러느라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걸 좀 못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뭐 안 먹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먹고 싶은 걸 참아내고 있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래서 제가 나 야채곱창 막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먹고 싶다.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자극적인 걸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나가지고 가는데, 제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야채곱창이 유명하게 있는 이런 골목을 데려가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그 골목에서 첫 번째였나 두 번째였나 그냥 보이는 데에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어차피 그런 골목들 있는 데는 뭐 맛집이고 뭐 할 거 없이 다 똑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보이는 데 아무 데나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그러고 있는데, 저 테이블이, 그러니까 저희 일행과 그다음에 저희 뒷자리에 여자 두 분 일행밖에 없었어요. 두 테이블이 있고 저희 양옆에 이렇게 빈 테이블 두 개가 있었고, 이제 조리하는 곳, 그다음에 출입구가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희 옆 테이블에 제 대각선 쪽에서 이제 그 식당의 종업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식당 이모님, 사장은 아니고 이제 일하시는 이모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바쁘지 않으니까 앉아 계셨는데, 저랑 이제 남자친구, 그때 당시 남자친구랑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 저희 쪽을 가끔 이렇게 쳐다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막 혼자 이렇게 막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서 웃으신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상황이. 누가 봐도 이 공간에서 말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 식당에서 저희 일행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 그리고 애당초 저희 옆에 앉아 계셨으니까 저희 얘기가 다 들렸겠죠? 이거는 분명 내 얘기를 듣거나,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거나 뭔가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얘기는 아닌데 왜 저러시지? 약간 좀 무섭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쪽을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약간 힐끗힐끗 본다거나, 약간 눈을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저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소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거슬려 하니까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시냐? 저희 얘기가 뭐 재밌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 식당 이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얘 얘기 너무 재밌게 하네. 얘 얘기 진짜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KBS 시험을 보고 또 이제 메이크업을 풀메를 완전 싹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쁜, 정말 잘 꾸며진 그런 상태니까 그냥 내가 예쁘게 하고 있으니 이제 예뻐 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저 얘기 되게 재밌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메이크업 한 거 보고 너 말 되게 재밌게 한다. 그리고 너 진짜 똑부러지고 똑똑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한 거니까 뭐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 다 똑같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말고 그냥 너 얼굴에 써있어. 너 엄청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너 잘 되겠다.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저 일단은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래도 오늘 방송국 얘기 있어가지고 시험 보고 왔는데 그랬더니 너 말도 잘하고 똑부러지게 하고 말도 재밌게 하고 너 그런 쪽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게 방송 쪽인 거겠죠? 그러니까 너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 저 그러면 이번에 붙으려나 봐요. 막 이러면서 그냥 저 넘겼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신 말씀, 근데 둘이 결혼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요 저희 결혼 안 했어요. 그냥 네 저희 그냥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얘 아닌데? 28살에 오는데? 진짜 좋은 남자 28살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이 사람 아닌데? 28살에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요. 왜냐면 이미 잘 만나고 그때 당시에 잘 만나고 있었고 면전에다가 이미 커플인 사람한테 면전에 얘 아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해요. 저예요? 저희 왜요? 이러면서 엄청 당황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 아니고 둘이는 그냥 친구로 지내. 너는 좋은 남자에 28에 와. 진짜 좋은 남자 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남자친구가 앞에 앉아있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반응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28살이에요? 왜요?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좀 횡설수설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저한테 너 성공할 거다. 너한테 되게 좋은 남자 28살에 올 거다. 얘 아닌데? 얘 아니다. 둘이 친구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민망하고 당황스럽잖아요.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근데 이제 남자친구도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냥 막 왜요? 저희는 왜 아니에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럼 저한테도 뭐 좋은 얘기 해주세요. 뭐 왜 여자친구한테만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냐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뭐 얘기 좀 더 하다가 그냥 가자 이제 일어나자 해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뭐 그분이 어떤 분이셨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계속 마음에 남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와서는 왜 친구로만 지내라고 했는지도 알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올해부터 저한테 없는 기운이 3년 동안 들어와요. 이제 이전 브이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물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불기운이 세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3년 동안 너는 엄청 방황할 거고 너는 엄청 헤맬 거고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때는 절대 연애하지 말아라. 이 3년 동안 연애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저 26, 27, 28이거든요. 근데 이 28살, 그러니까 2027년에 제가 이 사주 선생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3년 동안 충분히 방황을 해보고 이 27년 후반, 그러니까 28살이 되는 해의 하반기에 그때 네가 직업을 결정해도 된다. 근데 직업을 결정할 때는 네가 여태까지 방황하고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거, 너한테 가장 즐거움을 줬던 거, 그 선택을 하면 너는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건 뭐 관이나 이런 게 세게 들어와서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은 남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3년의 끝에 뭔가 바뀌거나 무슨 이슈가 생긴다거나 할 것 같은 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채 곱창집에서 본 그 이모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딱히 종교도 없고 이런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주 기이한 경험이었다. 나의 사주의 결과와 그 우연히 만난 아마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실 정도면 관상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신기가 있으시다거나 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두 나의 28을 가리키고 있다.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도대체 나는 그때 나한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의 2027년을 얘기를 하는가. 어쨌든 그랬어요. 신기했어요.
왜 두 분 다 친구로 지내라고 했는지 너무 잘 알겠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 알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뭐 이별이 막 슬프다거나 막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딱 적당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적당한 때까지의 인연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 저를 사랑해주는 저의 주변 사람들은 저의 28을 정말 기다려주고 있어요. 저의 28을 같이 기대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센 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잠시 딴 데로 샜고요.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이제 충분히 헤매보고 나중에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31살 때 또 이제 어떤 한 번의 성공의 기회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28쯤에 내가 직업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31쯤에 일적으로 뭔가 합격을 한다거나 일적으로 뭔가 좋은 기운이 오는 거라서, 지금의 기운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31살 이후에도 저게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돼서라도 결혼을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팔자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좋은 짝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저는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하게 되긴 한다, 뭐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사주 타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업으로 삼을 정도는 아닌데, 그런 걸 공부했을 때 아마 제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원하면 사주나 타로 같은 거 공부해서 내 스스로를 좀 점쳐보는 거, 그런 거는 정신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만나던 사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 남자하고는 친구만 하되 지금 만나는 사람이 5년에서 6년 정도 나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준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다. 그러면 그 5, 6년 후에 얘랑 결혼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진지한 만남을 가질지 말지는 그때 고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였네요. 그리고 그 남자가 너무 보고 싶으면 머리통을 한 대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남자한테 계속 끌려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끌려갈 만한 운때고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내 중심을 잘 잡고 가라.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어쨌든 교사는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제가 좀 드러내는 직업을 하고 싶으니, 그리고 좀 예술 계열 직업에 관심이 있으니 뭔가 드러내는 직업으로 했을 때, 뭐 제가 준비했던 아나운서 직업, 그리고 관심 있는 또 다른 직업이 뮤지컬 배우 계열, 연예계 쪽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가 이제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나쁘지 않대요. 다 상관없대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즐거운 거,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 그런 거 선택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저의 연애적, 성격적 특징도 말을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선에서 내가 할 것만 챙기고 내가 할 것만 해야지 남의 걸 챙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건 거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걸 하면 되는데, 남 생각, 남의 마음, 남의 입장, 이런 거를 굳이 내가 신경 쓰고 챙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상대방 기분까지 갖고 와서 그걸 내가 고민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 짓을 안 해야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할 것만 하고 내 몫만 하고 상대방 기분 몫, 상대방의 것까지 내가 다 해주려고 절대 생각하지 말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이고 착한 척이고, 절대 그렇게 오지랖 떨고 착하게 살면 이용만 당하지 너한테 득될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특히 연애할 때 더 남자친구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
걔의 마음 생각해주지 말고 걔의 것 생각해주지 말고 걔는 걔 맘대로 하고 알아서 하고 싫으면 갖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 제가 힘드니까 쟤한테 내가 이런 연민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어요. 절대 그거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3대였다고 했잖아요. 그 용띠가. 그 3대를 겪는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필 그때가 임용고시 보고 싶지도 않은데 봐야 했을 때였고, 보려고 했던 때였고, 뭔가 대인관계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면서 힘들어 해야 할까, 그런 고민도 많았고, 근데 그게 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사주가 정말 믿을 만한 학문이라면 다 그냥 그런 시즌이어서 그랬구나 하고 좀 사주 탓도 한번 해보고 그냥 그러려니. 사주가 항상 힘들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고 나의 운대가 막 계속 하락세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순간은 또 언젠가 오겠거니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위로가 됐던 건,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고 선택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잘한 선택인가? 내가 또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말 듣고 임용고시 보고 하면 당연히 내 인생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내 행복일까? 아니야, 근데 편할 것 같아. 근데 내게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간 이 사주를 봐주시는 분께서 저의 전반적인 성격적인 부분, 성향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뭘 해도 상관없다, 뭘 해도 괜찮다, 대신에 그 중에 네가 행복한 걸 선택해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다 저랑 비슷한 또래이실 거 아니에요. 19학번, 20학번, 18학번 이런 저의 또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회에 나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가장 많이 되는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의 졸업한 학교 특성상 사회에 일찍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한 3년 정도 일해보면 고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의 일을 해봤을 때 뭔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잘 맞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또 한 번 좀 그만두고 아니면 어떤 도약을 하게 되고 이런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나는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스스로 딱 3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일을 시작한 지. 너무 좋죠. 일을 일찍 시작했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사회를 겪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좀 더 잘 하게 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좀 선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나쁜 선택도 아니었고, 또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게 너무 당연한 흐름이고, 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흐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라는 그 말이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위로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그거 하나가 정말 위로가 돼요. 나는 내가 행복한 일을 할 거고, 나는 그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성공할 거고. 31살 되면 성공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할 거고. 그런 믿음으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우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저랑 사주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보러 가시거나 하면 들으시는 얘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걸 해라, 딱 저걸 해라, 이래야 행복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어쨌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고 물어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걸 해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들었을 때 반감이 생기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행복하려고 보러 다니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건데, 뭔가 누군가 해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아닌 것 같다? 그럼 그 말을 왜 믿어요? 내 인생인데. 그렇지 않아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좋은 게 뭔지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지, 나는 어떤 게 더 잘 맞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분명 어떤 사주를 가졌든 어떤 팔자를 타고났든 꼭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주 이야기 해보면서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저 멋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멋진 척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이제 사주 정보는 아마 제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지인들 아름아름해서 이제 본 곳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막 너무 알려지면 또 이제 사주 선생님께서도 곤란하실 것 같고 이게 협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곤란하실 것 같고 해서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사주 보면 재밌으니까 여러분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한 번쯤은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연한 곳에서 이렇게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그 야채 곱창집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그때 남자친구 따라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데 들어가서 그냥 먹었던 거라 진짜 너무 알려드리고 싶고 한데 저 정보를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뭐 그쪽을 다시 가보면 생각날 것 같기도 한데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모든 순간들은 다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만남도 헤어짐도 다 없는 것들이 있고 사주에서도 야채 곱창집 그 이모님께서도 나를 위해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좋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사주 이야기를 길게 풀어봤고요. 여러분 저는 28에 뭐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 사주가 정말 맞는지 그리고 그 야채 곱창집 이모님의 말씀이 정말 맞았는지 궁금하시다면 2년 뒤 여러분 저의 성공, 저의 직업 선택, 뭔가 이런 발전 궁금하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일상이 사실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어쨌든 저는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거다 보니 외모적인 부분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또 저의 이런 모습들이 좀 자기적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지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기운을 얻으면서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유튜브 찍고 혼자 영상 찍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더 좋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28살 과연 이 사주가 맞을지 야채곱창집 임모님께서 말씀해주신 운명의 남자가 28살에 나타날지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인생 첫 오디션 본 썰로 한번 찾아뵈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날씨 좋으니까 산책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소중한 가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